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국가정보기관은 업무 범위를 새롭게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국정원이 해야 할 임무 영역과 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앞으로 생성될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규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한편 국가정보기관의 임무가 비밀스럽다는 특성과 관련하여 현행 국정원법은 법적 근거를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부여하여 임무 수행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정당한 임무 수행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까지도 설정함으로써 정보기관 임무의 공정성까지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아침 9시 10분 넘어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7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에다가 그 시간에 저는 눈 감고 잤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우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밤샘 보초를 서준 것입니다. 은수미 의원에게 우리는 큰 빚을 진 셈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화장기가 없고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초췌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허리가 아픈 듯 발언 중간 허리를 부여잡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은수미 의원은 과거 고문당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울먹였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온라인판 기사가 그렇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어제 저녁 7시 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테이프를 끊었는데요. 2012년 국회 선진화법 제정으로 국회법에 다시 들어간 필리버스터가 처음으로 발동된 것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자정이 경과해도 본회의 차수 변경을 하지 않는다. 1인당 1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된다라면서 처음 실시되는 필리버스터 규정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평소 높은 톤의 목소리에 비교적 말이 빠른 김광진 의원은 체력을 비축하려는 듯 낮은 톤의 느릿느릿한 말을 이어갔습니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탓에 입이 마를 때에는 물잔에 물로 입만 죽였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등 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국회를 36년 전으로 돌려버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의원은 모두 46조에 달하는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을 1시간 가까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 빨라질 때에는 야당 의석에서 천천히 말해 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김광진 의원은 한자리에 서서 5시간 35분 동안의 연설을 마친 뒤 새벽 0시 40분에 본회의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긴 5시간 19분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본회의장을 지키던 동료 의원들은 일어서서 박수로 김광진 의원을 격려했는데요. 한편 미국 대선 주자 버니 샌더스는 지난 2010년 12월 10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부자 감세 법안에 반대하기 위한 8시간 연설을 했습니다. 은수미 의원이 버니 샌더스의 기록도 깰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최장시간 기록은 10시간입니다. 오늘 조간신문 속도감 있게 추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에 나섰던 해양경찰 123정 승조.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오늘 조간신문 속도감 있게 추려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 1, 2, 3정 승조원들, 구조할 당시 구조한 사람들이 선원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했지요. 자, 그런데 세월호 선원들을 구조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들이 선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해경에 대한 특검 요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경은 승객을 고의로 구조 안 했다는 설명도 가능합니다. 이래도 특검 수용 안 할까요?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탈락시킬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의 봉인을 해제했습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3명이 더 있는데 최재성 의원, 김성곤 전략공천위원장, 국민의당 신학용 의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의원 평가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하위 20%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떨어지는 사람은 진짜 아프겠죠?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국회의원 출마 가능성은 제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경향신문 이 기사 기막힙니다. 미국 공화당의 일리에나 로스 레티넌 의원실에서 올해 초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치를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측에게 유리하게 말이죠. 자, 그런데 주미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없던 일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지난해 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강조해왔던 보편적 인권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추거홍 주한 중국 대사는 한미 두 나라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이 문제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면 한중 관계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한중 관계를 오늘날처럼 발전시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만나서 한 이야기인데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추거홍 대사는 45분 면담 대부분을 사드 문제에 할애했고 언론 공개 여부를 물으니까 사드에 대해서는 공개해도 좋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김종인 대표만이 아니라 다 들으라고 한 이야기인 셈입니다. 사드가 일단 설치되면 유해한 전자파 때문에 주변이 고통당한다. 이런 논란과 관련한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걱정거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임, 기형아 출산, 치매 환자가 창궐한다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라고 업무 방해라고 단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유해하지 않다는 확증을 경찰이 밝혀야 하거든요. 명예훼손은 어떨까? 그러나 대법원 판례상 정부나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세계일보가 인천시가 마련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화, 검단, 서운산업단지 중 미분양 땅 14만 제곱미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설비는 어떻게 하고 또 숙련된 노동자는 어디서 구합니까? 롯데백화점에서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개성공단 피해 수혜로 피해를 입게 될 입주 협력사를 돕는다는 취지로 열고 있는데 문제는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 판매 상품의 상당수가 개성공단과 상관없는 외국이나 남한에서 생산된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성공단에 직영 공장을 둔 신원, 인디에프, 서도, 코튼클럽이 팔고 있는 상품도 일부만 개성에서 생산된 것일 뿐 상당수가 딴 나라에서 만들어 온 것이라고 합니다.
영세, 중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자체 브랜드 상품은 없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15년 수건인 테러 방지 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이 국정원에 어떻게 선물이 될까?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킨 사람만이 아니라 일으킬 것 같은 의심자에 대해서도 통화, 문자를 멋대로 감청할 수 있고 통장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법원 통제, 즉 영장 없이 말입니다. 게다가 신념, 노조나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 정치적 견해, 성생활까지 모두 살필 수 있습니다. 한겨레가 짚은 내용입니다. 정작 테러를 범할 세력, 즉 IS나 간첩은 이 감시 대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야의 선거구 획정 합의에 따라서 강원도와 경기도 수원시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강원도 한 개 선거구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엄청나게 넓은데 더 넓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에 인접한 고성군이 한 지역구가 될 것이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번 총선에서 49명을 선출하는 서울시 면적의 7배가 됩니다. 반면 인구 100만이 훌쩍 넘는 경기도 수원시는 4개 지역구 중 3개의 지역이 인구 상한을 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갑을병정인 가운데 한 석이 또 늘어나게 되는데요. 추가로 무라는 선거구가 나오는 겁니다. 갑을병정, 무 이렇게 말이죠. 동아일보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2014년 730 재보선이 끝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의원 총회장, 광주 광산을에서 당선된 권은희 의원이 모습을 드러내니까 여성 의원의 앙칼진 목소리가 한 당직자의 귀에 들렸습니다. 전현이 왜 여기 왔어? 전현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패배의 책임을 한 개인에게 떠넘기는 야당의 만성적 폐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 시공사 설계 기술 제안 입찰을 발주했는데요. 한진중공업이 인천공항공사의 설계 원안보다 23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공사 기술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됐는데, 하지만 한진중공업이 제시한 그 기술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인천공항공사의 설계 원안대로 진행됐는데요. 그렇다면 23억 줄어든다는 그 계획은 백지화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진중공업 자신들이 제안한 공법이긴 한데 일단 못하게 된 이상 인천공항공사의 원안 공법대로라면 23억 더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23억을 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갑질을 한 셈이죠. 이런 갑질로 인해서 인천공항 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 즉 LNG 생산기지에 이어서 경남 통영, 경기 평택기지에서도 건설사들의 대규모 입찰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다 같이 입찰할 때 이 정도 이상은 내자, 짬짬이한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착한 13개 건설사의 입찰 담합은 저장탱크 공사 총 12건인데 계약 규모만 3조 5,49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천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상되는데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3조라니 규모가 엄청납니다.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사장 등 핵심 임원 4명에서 5명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소식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검찰이 폭스바겐 국내 법인의 도기딘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인데요. 세계적인 논란 속에서 국내 수입차 판매 1위 업체가 소비자를 우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건의 파장, 아무래도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검찰은 핵심 임원 대다수가 엔지니어 출신인 점을 고려해서 기술 조작을 몰랐을 리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 등과 짜고
사건을 수임받아서 처리하는 법조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민영사 사건 브로커만 1,500명이 넘는데요. 일각에서는 서울 서초동에만 수십 명의 브로커가 활동 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은 변호사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서 사건을 처리하고 돈을 챙기고 있는데요. 뒤늦게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이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지구대에 연행돼서 무리를 빚었던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약식 기소하면 대충 벌금만 내고 끝나는데요. 정식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느라 법원을 오가는 불편함 또 망신스러움이 있습니다. 단순 음주만이 아니죠. 대리기사가 운전했다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죄도 적용됐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코레일이 주도했다가 좌초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과정에서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최측근이 20억여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단서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허준영 전 사장은 지난해 2월 보궐선거로 제15대 한국자유총연맹 회장에 당선됐지요. 오는 25일에 치러지는 제16대 회장 선거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내년 말이면 서울 모든 공공장소와 버스, 지하철에서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등교한 아이가 학교에 잘 도착했는지 집에서 쉽게 확인하고 목적지 인근 주차장의 주차 정보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 2020년이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이야기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비전이거든요. 경향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신입생을 3월과 9월 두 차례 입학시키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교육부 간부에게 지시했습니다. 대학 입시, 입학 전형, 입학식을 1년에 2번씩 하자는 겁니다. 학부생을 대학원생처럼 봄, 가을 두 차례 뽑아서 입시 부담을 분산시켜보자는 발상이라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스스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 필요성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면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 한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 그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들기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약속한 거니까 정부 돈으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공개한 내용인데요. 한겨레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parent.이화.ac.kr 네. 이화여대가 이번 봄학기 온라인에서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parent, 이게 뭡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이란 단어가 알려주는 것처럼 학부모를 위한 종합 포털 서비스입니다. 자녀의 사소한 일까지 직접 챙기는 이른바 헬리콥터 맘이 대학가에서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화여자대학교가 학생 관련 정보 열람, 학교 주요 행사 및 학부모 프로그램 일정 확인, 등록금 고지서 및 교육비 납입 증명서 조회, 또 출력 등을 직접 할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가 학교의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게시판과도 연동되는데요.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약 6,000명의 6살까지의 아동이 출생 후 특별한 이유 없이 홍역, 뇌수막염 같은 필수 예방접종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정부가 추가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필수 예방접종을 외면하는 부모라면 이 부모의 자녀들 가운데 아동학대 피해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아동 인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가상해 보이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남성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입니다. 신병훈련소에서 종결어미 다 나까 이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서 요를 남발했다가 저희 때는 얻어맞았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은
답답한 사람이란 뜻의 고문관으로 몰리는 모양이죠. 하지만 앞으로 이요 때문에 혼이 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병영 문화 혁신 체계 하나로 선임자에게 요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단학과 말투 개선 지침을 만들어서 일선 부대에 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단학과뿐만 아니라 요도 쓸 수 있다고 하는군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 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전국 방방곡곡 최고의 먹을거리를 모았습니다. 여기저기 가지 마세요. 팥가게면 됩니다. 팥가게에서 구매하시면 대한민국 농촌 기업을 살린답니다. 팥가게, 인터넷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세요. 팥가게.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에서 탈락시킬 현역 의원 하위 20%, 즉 25명의 명단의 봉인이 해제됐습니다. 문재인, 최재성, 김성곤, 신학용 의원이 제외됐다고 하지요. 25명의 컷오프 대상자 가운데 4명을 공개한 만큼 이제 21명의 공천 탈락자가 남게 됐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국민의당 소속 의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1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컷오프에 포함된 의원들은 내일부터 실시될 공천 면접에서 제외되는데요. 홍창선 공천심사위원장은 친전으로, 그러니까 편지로 당신 탈락했어, 이렇게 통보를 한 뒤 48시간 동안의 이의 신청 시간을 주고 이르면 모레 최종 탈락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컷오프에서 살아남더라도 3선 이상 중진과 이른바 막말 의원 등은 정밀 심사라는 험난한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네요. 막말 의원 누가 있었나요?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입장은 예상 그대로입니다. 국제 제재에 몰린 북한은 언제든 공항, 항만 등 우리 주요 시설물과 고위 탈북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해서 테러를 가할 수 있다. 이슬람 국가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테러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후에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할 것인가? 라는 주장. 네, 단 한자도 다르지 않은 여당 주장 그대로입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는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현행법으로도 테러를 막을 충분한 사법적 장치가 있다는 점은 조선일보 사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간첩, 그리고 IS 어떻게 추적합니까? 국정원의 무한사찰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자,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서는 한결의 사설을 읽어야 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더욱 우려스럽다. 애초 국정원에 두기로 한 대테러방지기구를 국무총리 산하로 옮겨서 위원회 형태로 두었다지만 위원회는 기획 조정 업무만 맡을 뿐이다. 통신비밀 수집과 감청, 계좌 추적과 금융거래 정지 요청, 출입국 정보 수집 등 실질적인 권한은 국정원장이 쥔다. 인터넷상 글에 대한 긴급 삭제 요청, 테러 위험이 있는 내국인, 외국인 출국 금지 등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는 권한도 주어졌다. 그렇게 국정원의 권한이 넓어진 데 반해서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장치는 턱없이 빈약하다. 국정원의 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보호관을 두기로 했다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권한에 맞춤한 견제를 받지 않는 조직이 오염되고 일탈하기 쉽다는 것은 국정원의 지난 역사가 웅변한다. 테러방지법의 날치기 처리는 그런 민주주의 파괴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이하경 논설주간의 칼럼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일부를 정리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반도는 내부 구심력이 사라질 때 국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갖고 있는 치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조선은 동학농민혁명이 발발하자 다급한 나머지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였다. 그러자 일본군이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와 청일전쟁을 벌여서 승리했다. 일본은 러일전쟁마저 이기고 조선을 집어삼켰다. 박근혜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차단했지만 중국과 미국에서는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거론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했다. 4차 핵실험 수일 전 북미가 평화협정 논의를 한 사실도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대화 국면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남북 관계가 풀리면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으르렁댈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남북 대화의 단절로 내부 구심력을 잃게 되면 한국의 운명은 강대국에게 휘둘린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네, 가끔씩 집권 세력 눈치를 보는 레토릭이 아쉽긴 하지만 이하경 중앙일보 논설주간의 칼럼에는 뜻깊은 고민이 많이 느껴집니다. 주간 브리핑 마치기 전에 지금 제가 녹음을 마무리하는 시각이 오전 10시 10분이거든요. 예, 여전히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은수미 의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전산망에 침해 사고가 발생한 여전히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은수미 의원을 응원합니다.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